자, 현대로템 들여다봅니다. 이 현대로템은 여러분들이 이미 6월 달부터 우리는 다 들여다보고 있던 종목이고 6월에 그 탄력 받았다가 17,700원까지 밀렸을 때 그때도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수익 내고 했던 종목이에요. 현대로템은. 결론적으로 이 현대로템의 그 움직임은 우리가 주력주의 하이닉스, LG와 현대차를 설정을 해놓고 그 비중을 45에서 80% 수준으로 채워놓고 그 다음 범위를 이제 주력주 이외에 정부의 정책주 기준에서 놓고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정부의 정책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차에 따른 태양광,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민주당 정부 때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똑같아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그쪽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방산, 전통에너지, 전통의약품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기준의 방산을 들여다보는 거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도 그렇고 방위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증가했죠.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을 잘 개발 생산을 잘 안 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참 지금 생산을 하는 또 개발을 하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물꼬가 트여졌는데 원체 이제 규모가 조 단위 이상 뭐 큰 규모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서 수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게 정책이라는 거고 또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확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놨죠. 미국 정부하고 협의하에. 그래서 로켓, 그러니까 항공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제 명분 하에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발사 추진체에 대한 기술을 민간 사업에 넘기겠다. 사업자에게. 그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사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인 거죠. 글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이 방산에 몰려져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작년 12월부터 한국항공우주가 외국인 위주로 12% 이상의 매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손바뀜과 함께 그룹 재편 작업에 대한 자리매김을 확실히 가는 뭐 경영권 승계 작업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리고 현대로템의 누적 수급도 올 1월부터 해서 8% 이상 9% 적지 않습니다. 상당한 매집이 진행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8월 24일 날 1조 원을 터뜨리고 얼마? 31,95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미 31,500원, 31,000원에 이탈할 경우에 책실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잡혔던 거고 지금 이번에 저점까지 내려온 게 얼마였어요? 이번에 저점까지 내려온 게 23,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거를 돌려서 다시 3만원 공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편입을 잘했고 지금도 비중 조절 일부 여러분들 선배분들 해 나가시면서의 기준으로 24일 날 같은 경우 거래대금 1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외의 거래대금이 1조 넘긴 거는 마지막 거래대금 1조 넘긴 거는 현대로템입니다. 개장 초에 보합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 사인만 9차례, 매도 1차례 이렇게 문자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0월 13일 날 24,000원. 그리고 11월 10일 날 500만 주 거래 터지고 움직일 때 그때 26,000원. 그리고 25,500원에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26,200원에 맞아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게 이제 16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계속 24,000원, 5,000원, 6,000원 계속 단계별로 편입의 문자 나갔고 17일에도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500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지게 된 거고 그 다음 범위는 이제 16일 날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불거졌고 17일 날 그 이슈와 함께 거래가 터진 거죠. 7,300억 터졌어요. 7,300억. 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꾹꾹 눌러놓고 변동성 제한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붙어서 편입을 한 겁니다. 계속. 17일에도 문자 무지하게 나갔어요. 보시면은 그잖아요. 17일에 문자가 4번 그리고 17일에 문자가 또 이렇게 4번. 어떻게 돼요? 결론은 현대로템에 18일 27,000원대 또 29,000원까지 따라붙은 범위 그 흐름에 있어서 계속 고점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편입하신 분들도 절대 뭐 손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현대로템의 기준을 계속 지금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11월 2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한 드리고 11월 2일 날 18% 오른 이후에도 계속 매수세를 들여서 카카오뱅크의 수익 범위를 계속 잡아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대로템하고 똑같이 이런 변동성에서 계속 잡아드리는데 뭐 카카오뱅크가 가겠어? 카카오뱅크가 갈까? 아마 뭐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11월 11일 날 카카오뱅크도 매수세인을 상당히 강하게 지속적으로 드렸죠. 매수세인을. 그렇게 되면서 11월 11일 날 28%의 수익을 그대로 오롯이 가져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롯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의 또 카카오페이의 상한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오면서 초대박을 터뜨려준 18%도 아니 28%의 수익을 잡아내드린 그런 카카오뱅크처럼 현대로템의 기준도 충분히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또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주력주 수익 종목에서는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포착이 돼 있죠. 그 수익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정책주 기준에서는 이렇게 정책주의 기준 미국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쪽을 놓고 보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방산 쪽의 그 흐름이 정책적인 기준이 상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이 거래가 이제 다시 화요일처럼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눌림목의 기회로 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하반기에 현대로템을 넣어놨었고 그 수익 범위가 하반기에 43.75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31,000원대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2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거기서의 재편입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누적 수익이 월등히 큰 수익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는데 내일장 공략주로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내일장 공략주 포함시켜놨는데 내일 개장 전에 올려드리겠죠. 또 미국장도 뭐 지금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렇다면은 현대로템도 오버슈팅이 한 번씩 터져줄 수 있어요. 10% 이상, 15%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최소 거래량은 1,500만 주 이제 터져야 돼요. 1,100만 주 갖고 안 돼.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의 흐름이 나와서 움직임을 준다면, 예? 그렇다면은 거의 뭐 5천억 수준이 된다면 개장 초부터 거래대금 1위로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동성의 확장 부분 더 크게 볼 수 있죠. 올해 6월부터 해서 뭐 가격 보시면은 21,600원 뭐 이래요. 이거를 3만 원대 다 털고 나왔으니, 예? 그럼 얼마요? 50%에 달하는 수익을 발생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32,900원 찍은 종목이 얼마까지 밀려요? 그냥 훅훅훅 밀려서 다시금 23,000원으로. 그 23,000원이 오늘 또 3만 원을 넘겼으니 7,000원. 얼마예요, 그러면? 60%인가요? 70%인가? 와. 23,000원에서, 죄송합니다. 23,000원에서 31,000원이면은 8,000원. 한 30%, 40%치 안 되겠네. 38%. 근데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고점을 찍을 때보다 더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7월 달에 언제 차익 실현해요? 기다리세요. 8월 24일입니다. 31,000원에 전량 매도. 31,100원에 재편입할까요? 31,000원에 전량 매도. 현대로템 17,260원에 편입했습니다. 와. 15%를. 와. 유수익 범위를 이번에 11월 17일 날 이거는 아니에요. 24,000원, 25,000원, 26,000원 뭐 그 물량을 일부 정리했다. 이거는 차익 실현 기준이 아닙니다. 재편입, 추가 편입, 강도 있는 추세 기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 8월 24일처럼 20% 수준이 나와야 그나마 그걸 오버슈팅으로 우리는 설정할 수 있다. 그나마. 그 이전에는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밴드체 하단부라 그랬잖아요.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밴드의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밴드를 활용하는 거는 지금 이 종목이 저평가냐가 아니라 저평가는 이제 실질적인 펀더멘탈적인 기준이잖아요. 시가총액과 실적 이런 걸 비교하는 거고 밴드를 놓고 보는 거는 그래 뭐 실적은 뭐 프리미엄이 많아 성장주야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었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어찌됐든 평상시 대비해서 아이고 광고쟁이 들어와갖고 죄송합니다. 그거 내보내느라고. 평상시 대비해서 굉장히 최하단부에 내려온 이유는 수주 실적이 계속 잡히니까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고요. 그 수주 실적이 잡히니까 저평가는 아니지만 예전 대비해서는 PER이 훌쩍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이건 굉장히 세질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보도자료 내용이 전부 그겁니다. 6월 8일부터 해서 6월 7일이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조회공시 요구 나오고 그리고 실질 수주 계약 나오고 또 이번에는 이제 사우디 왕세자 방한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그룹 회장이 나서서 수주 관련된 내용에 뭐 미팅하고 MOU 체결하고 그리고 주 후반 이후에 뭐 사우디 실무진하고의 추가 미팅 잡혀 있고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사우디 쪽의 빈 살만 총리가 왕세자죠. 왕세자인데 이제 국왕은 87인가 그렇게 되셨죠. 어찌됐건 실권을 총리 자리를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실권자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국방부 장관을 동생에게 이제 넘겨주고 결론은 이제 동생이 국방부 장관이고 빈살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
사우디가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죠. 산유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많이 키워놨죠. 그리고 미국이 사우디에 절절 매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이제 원유도 있고, 실질적으로 절절 매는 이유 잘 모르시죠?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을 상상을 초월하게 갖고 있어요. 미국 채권을. 미국 채권 보유 2위인가 그럴걸요? 2위, 3위 할 겁니다. 1위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싸운다? 뭐 화폐 전쟁한다? 말 같지도 않은 뻥치지 말라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고 아니 무슨 뭐 돈을 찍어서 먹고 사는 그게 아니고 미국에 발행돼 있는 채권 그러니까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아요. 채권을 찍어 그럼 누군가 사가 누가 사가요? 중국 누가 사가요? 사우디 누가 사가요? 일본 누가 사가요? 한국 누가 사가요? 대만 누가 사가요? 스위스 외환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대만도 들어와요. 응? 그러니까 대만을 미국이 보호해줘. 내 친구여서 보호하나? 아, 우리 친구, 땡큐, 이러나? 그게 아니라, 대만을 보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만이 돈 벌어서 미국 채권 죽어라고 사주거든요. 세계 외환장고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대만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미국이 뭐, 어? 무역 전쟁한다, 이런 건 콧방귀 끼고 그냥 웃어 들으세요, 그냥. 아, 그냥, 정치적인 제시어구나. 특히 민주당은 유화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진보기 때문에. 공화당하고 달라요. 글로벌 시장에서 트러블 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한테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재선에선 떨어졌지만 박빙이었고, 그잖아요. 이번에 또 출마 선언했고, 그리고 해외에선 트럼프를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계속 기사를 하는데 부시 때도 마찬가지였죠. 응? 전쟁 일으키고 근데 그거는 공화당 정부에서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인 거지. 부시 대통령이 뭐 막말로 무슨 뭐 유엔 총회나 어디 가갖고 뭐 맨날 싸우나? 이쪽 저쪽하고 막 싸워? 안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뭐 평생 안 만 시진핑 주석인가? 시진타 중국 주석도 지금 잠이 지금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응? 악수를 뭐 8초를 했네 뭐 이런 내용들. 응? 악수를 왜 8초를 해? 맨날 싸우고 뭐 무역 전쟁이고 뭐 미국 걸 쓰지 말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개념이 응? 이슈 범위이고 그것을 우리는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시진핑 주석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싸우고 야 중국 거 물건 쓰지 마라. 그건 정치적인 이슈를 불거뜨리는 거죠. 재선에서 압승을 하기 위한 뭐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 현대로템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슈가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평가는 아니고 이슈가.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이제 미국하고 원래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이번에 이제 뭐 기자 암살에 사우디 이 왕세자가 뒷배경으로 있다 이런 내용 가지고 뭐 제재를 해야 되는데 힘이 세니까 제재도 못 하잖아. 그 힘이 센 거는 산유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채권을 원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우리가 이제 놓고 보는 거는 이제 그러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보는 거죠. 또 정부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정부가 이 수주 규모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대통령께서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또 나머지 이제 뭐 장관들이 나갈 일이 있으면은 뭐 폴란드 이런 쪽 가서 같이 협의해서 야 니들 탱크 필요하지 않아? 비행기 자주포 안 써? 야 우리가 좀 줄게.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의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13일에 24,000원에도 또 11월 10일에 500만 주 터진 날 25,550원에도 또 11월 16일 날 700만 주 터진 날에도 26,250원에 또 11월 17일 날 2,600만 주 터진 날에도 27,000원에 이렇게 편입을 하고 이렇게 분봉 교육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18일 날 미끄러져 내려가는데도 27,800원에 또 21일 날 28,000원에 또 10분봉에서 21일 날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차익 실현도 하시지만 일단 전략적으로 우리는 편입의 유지입니다. 선배분들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지만 여러분들 뭐 그거에 크게 우려하지 마십시오. 29,500원, 29,600원 고점 넘기고 찍고 넘기고 그런 흐름 속에서 수급이 꼬여 있지는 않습니다. 펀더멘탈이 훼손된 거 없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코딱지만큼 올라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눌림폭이 셉니다. 고점 찍을 때 수급보다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차트로도 다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11월 22일 날은 13시 52분에 3거래일 동안의 거래가 저렇게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졌는데 변동률은 3거래일 통틀어서 10% 수준이다. 이해되세요? 3거래일 동안에 거래대금 1위, 2위를 매일매일 찍었는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터지면은 얘가 시가총액 몇십 조짜리도 아니고 3조짜리면 우습게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3거래일 동안에 저 거래대금과 함께 저 손바뀜이 나왔는데 사모펀드가 93만 주씩 때려 박았는데 250원씩 때려 샀는데 그런데 변동률은 3거래일 동안에 10% 수준이다? 오늘까지 해봐야 변동률이 한 12% 수준뿐이 안 나와요. 최저점 대비. 그러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예? 뭐가 우스워요? 대놓고 날 잡아 가슈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편입을 못하고 이게 29,500원, 600원 찍고 밀려 내려와서 28,000원대, 27,000원대까지 시장의 영향으로 밀리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편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편입했잖아. 어떤 식으로? 일동제약 41,000원 이탈되면 전량 정리해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부터 해서 어지간한 종목군들 변동성 종목군들 잘라내고 그러면 미래나노틱 잘라내고 일로 옵니다 하고 오늘의 경우에는 아쉽지만 카카오뱅크도 절반 정도 덜어내서 일로 옮깁시다. 그렇게 해서 다 옮겨놓고 그리고 신고가를 또 맞이한 거죠. 응? 33,300원까지 올라가는데 막 거래량 대장추에 거래대금 2위였어요. 2위. 온종일 2위. 그러다가 이제 다른 종목이 고점을 다시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니까 얘가 3위로 밀리기도 했는데 수급이 프로그램에서는 46만 주 들어오면서 33,300원인 거예요. 들어오면서 3만 원 전후에서 50만 주 이상이 손바뀜이 나왔어요. 오늘. 3만 원 전후에서 50만 주 이상. 그런 걸 속속들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일본 기준에서 그 전에 이미 18일입니다. 저게 17일 날 갭상승의 흐름이고 18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편입을 했는데 이 변동률 자체가 20몇 프로뿐이 안 돼. 시장이 무슨 뭐 벌써 13% 오를 때 이슈 그렇게 큰 이슈 불거뜨리고도 요렇게뿐이 안 올라서 그리고 목표 주가가 아무리 좁게 잡아도 여기에 3만 원 넘기는 자락이에요. 매직 시그널 이렇게 우리는 이평선을 안 봐요. 사실은 매직 시그널을 봅니다. 이평선의 응용 지표 알량한 이평선 그거 뭐 단순 이동평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단순 이동평균 그거 우리는 의지 안 해요. 가중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을 놓고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응용 자료 MAO, MACD 오실레이터 소다 모멘텀 차트 그리고 갭에 대한 설정 범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치 이건 윤정두가 고안해낸 거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윤정두가 고안해낸 이런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그리고 대학 강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얼마로 설정해 드렸어요? 18일 날 1차 28,050원 넘겼죠. 기준 가격이 죄송합니다. 목표 가격 33,000원. 이제 넘길 위치죠. 이 32,850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넘길 위치잖아.
미국장 어때요? 지금 나스닥이 1% 이상 강세야. 어? 동반적인 흐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나스닥이 강하다는 거는 결국은 국내 기술주들의 강세로 연동이 되고, 국내 기술주들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의 38%입니다. 그들이 강세를 띠면 시가총액 비중 38%이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올라와요. 시장 지수가 올라오면 대형주의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의 유입됨과 함께 강세를 띱니다. 그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외국인들 위주로 사용을 해요. 현대로템은 지금까지 손바뀜은 기관 위주로 편입, 외국인의 매도였는데 프로그램 톡에서 나온 매도가 상당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좋아진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제한적이고 오늘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기관은 편입을 했고 사모펀드는 뭐 지금 100만 주 이상 편입이 됐고 그리고 투신 들어오죠. 연기금이 오늘은 또 20만 주대 이상 샀어요. 그러면 내일 기준에 쌍끌이가 나올 수 있어요. 기관도 사고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인덱스 상품의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 외국 기관 쌍끌이. 그럼 변동률은요? 한 단계 업이 되죠. 지금 주봉상으로 아일랜드 갭이 떠 있어요. 아일랜드 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일랜드 갭이 뜨면서 이 V자형이 나오는데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 생각을 안 하시는데 아일랜드 갭 이렇게 나오면서의 흐름 보여드리면요. 아일랜드 갭의 기준이 성골 반전이라는 이 갭의 기준이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33,000원이 나와요. 아까 매집에 대한 기준점에 33,000원 목표 주가였잖아요. 얘도 지금 33,000원이 목표 주가로 나옵니다. 아까 매집이 아니라 돌파 갭의 기준에 똑같이 33,0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갭과 갭이 발생이 되는. 근데 이 주봉에서의 갭을 한번 보시자고요. 아일랜드 갭이 뜬 종목이 뭐가 있었냐. 저거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고 아일랜드 갭이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게 옛날 자료까지 다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이던가요? 2015년, 17년, 2017년? 잠시만요. 그 이전 게 안 나오네요. 그죠? 일본 기준에서 여기다, 여기. 예. 그 앞전 게 지금 안 나오네요. 아쉽게도. 2015년이 맞는데, 앞전 게 나오면 앞전 것까지 싹 다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교육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아일랜드 갭이라는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부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진짜 재밌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45시간씩 해도, 강의를 9시간짜리 5개 시리즈로 하는데, 9시간짜리 5개를 하면은요, 5달 걸려요. 농담이 아니라. 그 5달 동안에 교육이 몇 터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돌아버리지 않아요, 이거? 미쳐버리지 않아요, 이거? 아니, 막 미끄러져. 막 떨어져 내려와. 물론 시장도 무너져.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 종목이 개파락까지 나와요. 하다 음봉 떨어지는 것까지 좋아. 나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음봉도 좋아. 개파락이 나오더니 개파락이 또 한 번 더 두들겨 맞아.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는 시장의 약세든 종목 자체의 약세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개파락이 나왔다. 갭상승이 나왔다. 얼마나 센 겁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갭상승을 한번 놓고 보자고. 이 갭상승이 세요, 약해요? 아니, 여기에 종가인데 시장에 어떤 무슨 굉장히 큰 일이 있었든 아니면 개별적인 뭐 흐름이 있었든 이때만큼 떠서 시작했어요. 엄청난 거죠. 직종 고점에 매물이 있을 때인데 매물이 있을 거다. 여기 또 절반을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갭상승으로 쭉 뻗어 올라가. 갭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끝났다. 조정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갭하락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다행히 메꿨으니까 다행이지. 이만큼 나온 거예요. 만약 갭을 못 메고 끝나면 추세의 강세로 연동입니다. 갭의 역할은 추세의 강도.
그리고 이제 돌려질 때 기준 잡아야죠. 그러니까 결론은 잘 보세요. 갭이 나왔다는 거, 갭 하락이 나왔던 거, 와, 이거 엄청 세다. 요 공간에 이제 완벽한 매물이고 이거 뚫으려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카카오 뱅크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갭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은 매꾸러 내려가기가 제한적일 것이다. 왜? 굉장히 강하게 뚫어 올려놨기 때문에. 갭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처럼 갭의 힘은 굉장히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갭 상승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에 하나 미끄러지더라도 점진적으로 미끄러지면서 거래가 둔화된 상태에서 여기를 메꾼단 말이에요. 갭을 메꿨다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LG 화학의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갭 하락으로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깨져 떨어져 내려갔었는데 결론적으로 돌려질 때 샛별형의 기준도 되지만 잘 보시면 샛별형의 기준이죠. 그게 돌려질 때 완벽한 갭 상승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시장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골 반전 갭이라고 합니다. 갭 하락 이후에 밑에서 몇 개의 캔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심지어는 10개도 될 수 있어요. 그 캔들이 별도로 떨어져 내려와 있어서 성골 반전, 다른 아일랜드 갭, 다른 섬을 하나 이루어냈다. 그리고 돌리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돌릴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태 얘기한 거, 이 갭 하락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매물이에요. 이걸 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갭 상승으로 메꿔버려서 그 힘이 어떻겠냐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깨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야, 이거 대칭형으로 V자형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 계속 넘긴다. 대칭형으로. 예요? 2015년 1월이잖아요. 주봉으로 보실까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계속 V자형으로. 계속. 2015년 1월 이후에 이렇게 대칭으로 나와요. 대칭으로. 아까 그 자리가 이 자리였고 주봉에서는 이제 갭이 안 보이는 것 뿐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 그리고 또 대칭 중간에 그 시장 영향으로 이제 조정이 깊어졌던 거고요. 대칭 신고가 지속. 이게 얘만 나온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그렇게 기억하느냐. 저수익을 다 잡아먹었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저수익을 못 잡아내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냐고. 하이닉스 주봉으로 보시면 갭이 나와요. 언제? 2016년 5월에. 2016년 5월에. 그러고 나서 갭 성골 반전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V장으로 돌려요. V장으로. 응? 여기 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응? 뻥이 아니라 주봉으로 갭 하락이 나와서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근데 갭 상승으로 돌려.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대칭형으로 반등이 나온다. 응? 서양식 패턴에서도 목표 주가 설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 딱 거짓말 배우는 거라니까. 뭐 5일선 이탈되면 손절하시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분석이. 헤드앤숄더도 아닌데 헤드앤숄더라고 우기고 역 헤드앤숄더도 아닌데 역 헤드앤숄더라고 우기고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에 대해서 우기고 V자형 반등도 기준점 넥라인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넥라인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V자형이라고 바닥에서 막 살아오르고 그러면 안 돼요. 넥라인 돌리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라니까요. 검색하시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프로필 여기 있죠. 누르세요. 프로필을 여기를. 그럼 제휴사 조선일보가 있어요. 제휴사 누르세요. 그러면 상세 프로필 보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윤정도가 누군지. 제대로 하나하나 읽어서 보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응? 제대로. 이거 지금 올려드려요? 올려드릴게. 아니 누군지는 서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윤정두가 누군지, 뭐 저 친구가 뭐 하는 친구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종목 주세요. 아무한테나 가서 종목 주세요. 검증도 안 되는데 뭐 생각도 안 해보시고 그 종목 주세요. 그러니까 계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계좌를 누구한테 맡길까? 이렇게 인물 검색에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인물 검색 나오는 전문가가 윤정두뿐이 없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요즘엔 좀 자기가 신청하고 그래서 많아졌지. 응?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그래서 불기둥 종목 검색기도 신청도 하시고 이번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 이벤트를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회원가입 부분도 그렇고 특별 이벤트 12월에 집중해야 될 종목 특선, 삼선 딱 세 종목 엑기스 무료 고객님들께도 싹 다 뿌려드리고 종목 검색식 드리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여력 되시는 분들은 일로 들어오세요. 제가 매번 우리 불기둥방에서도 자산 규모가 뭐 20억씩 되죠. 근데 불기둥방에서 잘 대처하시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2차 전지에서 포스코 케미칼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50% 이상 올라왔죠. LG화학 30% 이상 올라왔죠. 38%, 에코프로 38% 올라왔죠. 그런 장에서 거꾸로 무슨 우리는 9월 중순에 다 정리 때리는 코스모 화학을 지금도 갖고 계셔. 지금은 모르겠어. 마이너스 나이 때. 2차 전지에서 아주 배가 터져라고 수익 내고 금양에서 그 초수익을 냈는데 금양에서 이런 거 만약에 이게 뻥이면 이거 올려놨다가 아주 난리 나겠죠. 회원님들한테. 이게 10월에만 저수익이 10월에만 10월 이후에 10월 13일 상한가 10월 28일 상한가 11월 9일 상한가 수준 10월 28일만 해도 더블이에요. 그 수익을 내고 있는데 금양 잠깐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잠깐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나 주식 30년 했어.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종목 하나에서만 10% 비중만 잘 가져졌어도 계좌 수익이 18% 20%가 나와요. 계좌 수익이. 그잖아요. 10% 비중의 저 수익이 났으면 계좌 수익 20% 나오는 거지. 차익 실현 재편입이니까. 근데 그거를 과금을 하기 싫은 거야. 자산이 20억인데 이거 과금하기 싫은 거야. 뭐 상관없죠. 뭐 과금하기 싫고 그냥 내가 그냥 난 요령껏 그냥 뭐 1, 20%만 먹으면 돼. 남들 180% 수익 날 때. 그러면 그냥 불기둥방에 계셔도 돼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게 저 수익이. 예? 다 2차 전지였잖아요. 사실. 그걸 다 잡아먹었잖아 우리. 포스코 케미칼 하루 이틀 방송 갖고 나왔어. SK 삼성 SJ 10월 21일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그날부터 폭등이 나온 게 저수익이에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쪽으로 가시고 오시고 VV로 오시고 나머지 부분들 활용하셔서 제발 수익 내십시오. 새벽이면 어때요? 전화하세요. 새벽이면 어때? 전화하세요. 혹은 내가 지금 전화 못해? 누르세요. 누르셔서 여기서 결제하시면 되잖아. 결제 누르시면은 페이지 나오잖아요. 불기둥 마스터 딱 해서 페이지 나오잖아. 무통장 입금 딱 누르고. 그러면은 회사 계좌번호 나오고. 난 카드인데요. 카드면은 지금 문자 보내시든 전화를 하시든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지. 당장 내일 장에 목요일 장에 지금 시장이 미국 장이 시뻘게 지금 나스닥이 또 1% 이상이에요. 내일 당장 가장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자체를 잡아내야죠. 지금 맛배기를 주세요. 맛배기 아니어도 맨날 오픈해 드리잖아요. 뭐 맛배기 무슨 맛배기야. 맛배기를 주면은 그 다음에 뭐 가입하셔? 안 하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안 하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나 윤정두 머리 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리고 수익 잘 내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난 체만 하시고 수익을 못 내시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그 20억 자산 그 분도 뭐 크시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예요. 사실 그 자산이 뭐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2천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지. 2천만 원은 자산 규모 아닌가? 근데 그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움직이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20억 자산이었으면은 9월 이후에 계좌 수익이 제가 생각할 땐 우리 20% 이상이란 말이에요. 최소. 응?
11월 달에만 금양, 카카오, 뱅크, 나머지 LG화학, 어우, 초대박이 초대박. 지금 거기에 현대로템이 진행 중이지, 하나솔루션 진행 중이죠. 뭐가 무섭습니까? 현대로템의 이러한 흐름, 이러한 수익 범위.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특별히 올려드릴게요. 뭐 특별히나 많아. 이렇게 운영됩니다. 이거 들으시면 이제 우리 지금 포트 전략 종목분들을 다 아실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것도 없어. 그거 올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주력주 포트폴리오 전략, 잠시만요. 어디다 올려드렸지? 스페셜방에. 스페셜방에 한 분 또 오늘 새롭게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략 부분을 올려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래는 일부 공개인데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수요일 잠시만요. 불교등방이었나? 헷갈려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 30분 이상이 한꺼번에 쭈르륵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느 방에 마지막 누가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나눔 선생님. 아마 아닌가? 응? 불기둥방인가? 잠시만요. 저기서 VVIP 방에서 올려드릴까? 잠시만요.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근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VVIP 방은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오늘도 현대로템 수익 났어요. 차익 실현 일단 했어요부터 해서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 24년 7월 14일 날이 만기세요. 24년 만기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리고 태메이님도 아까 수익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태메이님 SM에서 일부 차익 실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해봐야 되나?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 오후장 전략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그 링크 여기 있다. 링크를 참조하세요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11월 14일에. 그렇게 해서 뭐 이 링크 범위에 기준을 14일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이렇게 같이 꾸려야겠다. 지금 꾸리셔도 돼요. 무료로 꾸리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유료로 또 도움을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돼요. 이게 일부 공개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날 이렇게 지금 이때가 얼마 할까요? LG화학이 저도 이제 눈도 안 보이고 화질 1080 LG화학이 73만 원 할 때요, 이게. LG화학 73만 원, 하이닉스는 93,000원. 지금 뭐 8만 원대 중반으로 미끄러졌죠. LG화학.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미끄러져서 좀 속상하긴 한데, LG화학이 이제 원체 강세를 띄워줬고, 그러한 그 기준에서 여러 종목군들의 흐름이 그때 지수 대비해서 뭐 지수가 좀 밀려 있으니까 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은 이렇게 잡습니다라고 올려드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하나솔루션 54,000원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현대로템의 매수평균 단가 지금 1억 900만 주짜리에 외국기관이 한 400만 주를 샀어요. 9월 8일부터.
10월 8일, 11월 8일 두 달 보름 만에 400만 주. 400만 주 얼마? 1000억 이상을 산 거예요. 1000억 이상. 그럼 400만 주면은 1억 900만 주에 400만 주가 얼마예요? 3% 이상이죠. 3%가 330만 주 정도잖아요. 그럼 60만 주 더 줬으니까 3.2%? 어? 근데 매수 평균 단가, 매도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샀단 말이죠. 쌍끌이로 샀는데 개인들이 뺏긴 단가가 27,200원입니다. 27,200원. 현대로템을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예요. 이거 또 업데이트도 안 해놨어. 원고 그냥 대충 틀만 잡으면 돼 했더니 인원이 이제 지금 오늘 또 한 분이 또 결혼이 생겼거든.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에 17일 날 27,650원까지 눌렸고 이때 960억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왔어요. 1000억을 넘겼어요. 응? 1000억을 그 짧은 구간에. 평균 단가 27,200원에. 응? 그러면 어제만 가입하셨어도 오늘 기준에 프리미엄 얼마 안 주고 사서 또 수익 내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야간에 교육받을 때만 가입했어도 마찬가지의 기준이에요. 지금 매집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가 31,500원, 33,000원입니다. 이 기준이 1월부터로 따지면 9%대 매집이 됐어요. 응? 지금 900만 주 넘겼거든요. 9% 수준의 매집이 됐습니다. 월봉에서 상승 장악형 저렇게 딱 떠 있고. 응? 지금 늦었다 생각할 때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아유, 난 고점을 놓쳤어요. 그게 제일 큰 거죠. 고점 다 잡아드립니다. 응? 고점 다 잡아드려. 고점을 왜 놓쳐? 우린 꼬리 달림 전략 책실인데. 내일 또 들어가요, 우리는. 응? 캔들이 우스워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저렇게 해서 캔들 가지고 패턴 잡아서 1년에 246%씩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압박님 계좌 봐요, 이거 수익 계좌.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해? 이거를. 세상에 이거를 놓치면은 어? 어마어마하죠. 지금 채팅방에 우리 수익이 난리가 났어요. 수익 올려주신 게. 현대 로템입니다. 최소 33,000원 넘겨요. 최소.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제발 좀 다진하고 오셔서 또 나 이런 종목 잡아주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착순 이벤트 마무리되기 전에 가격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동참하십시오.